예,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2주 만인 23일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운명이 엇갈렸습니다.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열린 김해 봉하마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추도식장을 찾으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 휩싸였는데요.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찬 채 법원에 출석해서 피고인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. 신율의 시사탕탕,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 상황, 그리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 모습을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. YTN의 김주한 정치안보 전문기자, 세안대학교 최진대회 부총장,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. 이두화 변호사,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, 네 분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. 자, 이 박근혜 대통령이 3월에 구속된 53일 만이라고 그러는데요. 처음 등장했는데 뭐 오늘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봐야겠죠? 예. 예, 사실 지금 뭐 그 호송 과정이나 아니면 그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 호송 과정도 다 중계가 돼서 보셨을 텐데요. 그냥 경찰에서 그냥 가이드를 하는 정도, 안내를 하는 정도지 뭐 신호 통제라든가 이런 게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개별 호송차를 탔다는 정도가 예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예우 차원에서 했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뭐 공범도 많고 여러 가지 편의나 이렇게 교정 행정에 있어서 편의성 이런 걸 위해서 한 게 아닌가. 그리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법정에 출석할 때도 좀 전에 우리 부총장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포승줄 얘기를 하시던데요. 이제 수갑이랑 포승줄을 같이 묶는 게 원칙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.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, 그러니까 피고인 중에서도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일정 부분 적용되니까 도주의 우려가 없는 노약자죠. 그러니까 노인이나 여성 이런 사람들은 포승줄은 안 묶어도 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수갑만 차고 온 상태로 보이고요. 그리고 공범이니까 최순실과 분리해서 대기실을 쓰게 하고 뭐 이런 정도지 예우라기보다는 이렇게 복잡한 사건이니까 일정 부분 이 재판을 하는 김세윤 부장이나 이런 지금 형사합의 부장들이 저희 연수원 동기나 대학 동기들인데 정말 예민해져 있거든요. 이 재판이 결과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교정행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속 53일 만에 수임번호 이제 503번을 달고 나왔는데요.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보는 국민들은 두 가지 심정이 생각이 교차할 것 같아요. 하나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 아니냐, 어느 정도 예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하고 아니다 무슨 말이냐,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, 어찌 됐든 간에 피고인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제 둘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. 보면 이제 예우를 보면 이제 이미 앞에 이제 설명하셨지만 미니버스 정도를 해준 것이 한 50%라고 보고, 그러나 수갑 찾는 거 이 부분은 혹시 특별하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고를 좀 가려준다든지 말이죠. 그 부분이 수갑을 차고 입장하는 그 짧은 수간을 언론에 공개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예우를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렇다고 보면 결국 한 반반 정도의 최소한의 예우화는 해준 정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이제 예우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. 일단 전직 대통령 경우에 관한 거와 한번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서 신병에 관한 안전 그런 것은 교정당국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뭐 활동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면 당연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수준의 어떤 경우를 받겠지만 지금 신병은 완전히 교정당국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파면당했기 때문에 예우를 할 수가 없는 네네. 그래 교정당국의 보호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할 수 없고요. 또 오늘 뭐 배려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호송 차량인데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타지 않도록 하는 거고, 그다음에 법정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단지 대통령 혼자만 할 수 있게 조우하지 않도록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배려를 됐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일단 뭐 대기실에 들어가면 이제 피고인들이 일률적으로 들어갑니다. 그런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법정에 들어왔죠. 그 다음에 재판부에서
일부 피고인이 좀 도착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결국 대기실 안에서도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걸 그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예. 최순실이 좀 늦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해서 좀 분리를 했고 또 애용을 예.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예. 아하. 예, 알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머리가 올린 머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올린 머리는 직접 한 거 같죠, 그죠? 뭐 사실 도와줄 사람이 따로 예. 있을 수가 없고요. 없죠. 예,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건 거기에서 이제 매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저희가 다 그 규격품 같은 게 정해져 있거든요. 들어가는 물품은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, 그다음에 옷 같은 경우에 사복이 들어가더라도 다 이제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니까요. 그런 거. 근데 사실 또 특히 이런 핀 같은 거는 우리가 밖에서 사용하는 보통 실핀 같은 거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통 금속 성분이 있는 실핀 같은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고요. 뭐 안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이나 다른 제품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물품도 아주 제한돼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걸 이용하신 것 같은데요. 뭐 외국 출장을 옛날에 다니실 때 그 수행했던 다른 여성 의원들 얘기로는 본인이 어느 정도 머리를 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저는 뭐 그래 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었는데 일정 부분 뭐 다른 사람이 도와줄 가능성은 없고 본인이 직접 하셨겠죠. 예. 저는 저 머리가 단순히 이제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상징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? 유경수 여사의 어머니를 닮게 하고 그 이미지가 결국 유경수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또 그의 대통령이 되는 데 상당히 일정 부분 작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이를테면 고무줄로 묶고 나올 수도 있지만 저 어떻게 보면 이제 교도소 안에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. 390원짜리 플라스틱으로 맺고 그야말로 올림머리로 애써 비슷하게 옛날 머리 스타일로 한 건데 저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까요? 아마 그런 부분을 아하. 끝까지 힘든 과정에서도 지키려고 좀 노력하는 애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흔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예. 자, 이 오늘 417호 형사 대법정 여기에서 이제 열린 거죠, 그죠? 네. 여기서 열린 건데 여기가 과거에 전두환,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섰던 법정이었다 그런데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예. 1996년도에 섰던 법정이고요. 417호 법정이 굉장히 큽니다. 일반 법정이 클 필요가 없거든요. 왜냐하면 사실 뭐 재판 절차를 하는 데서 방청객도 그렇게 많지 않고 변호인도 뭐 피고인 한 명에 대부분이 한 명의 변호사 아니면 많으면 되게 두 명의 변호사, 3명 정도 되기 때문에 법정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형사대법정 417호는 굉장히 크죠. 법대 너비만 해도 한 10m 되고요. 또 입구에서 법대까지 가는데 한 30m 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큰 법정인데 이곳이 우리가 보통 뭐 유명한 정치인들 아니면 뭐 재벌 총수들의 무덤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만큼 417호 법정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뭐 좋은 의미가 아니고 아주 유명한 뭐 정치인들 또 재벌 총수들이 여기를 거쳐가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은 뭐 구치소에 수감돼서 수감 생활을 했든지 아니면 대통령들이 결국 거기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417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사 대법정에서 제일 큰 법정이면서 의미가 있는 곳이죠.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대법정이 일부러 배당을 하는 건가요? 아니 이 경우에는요. 왜냐하면 방청을 원하는 사람들이 일반 방청인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 관계인도 지금 있거든요. 관계자들도 있을 뿐더러 원래는 이제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방청을 좀 일정 부분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또 일단 변호인이 많죠. 변호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시잖아요.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이제 뭐 그 미디어 관계자들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에 대해서 법원뿐만 이 사건을 맡은 판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법원에서도 이 결과가 정의로워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과정이 공정해야지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일정 부분 공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촬영도 허가가 일정 부분 된 거 아닙니까? 이런 걸 다 해낼 수 있는 법정이 이제 대법정이니까 이제 대법정에 이 사건을 배당을 하는 거고요. 근데 대법정이 이제 민사도 대법정이 그렇게 많지 않고
형사도 이거 하나 정도가 제일 큰 게 있고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. 사실은 지금 국정농단 사건은 뭐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거물급 메머드 변호인단이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거고요. 그리고 또 김기춘 실장 사건도 변호인단도 화려하고 또 사람도 많거든요. 조윤선 장관도 그렇고. 그러니까 다 417호를 쓰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니까 오히려 이거를 아마 박 전 대통령 사건이 417호를 계속 쓸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. 국민의 이제 관심이 많고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그만큼 뭐 방청하려는 분도 많을 거고요. 네. 또 언론의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또 피고인이 좀 많다거나 피고인이 한 명이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경우에는 이제 변호인단을 크게 꾸리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일반 법정은요. 겨우 피고인 2명, 변호인 2명 정도 앉을 정도밖에 꽉 차는군요. 네, 좌석이 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방청석도 뭐 한 2, 30석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국민 관심이 많고 언론이 관심이 많은데 그걸 공개했을 때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랄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건은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주로 하죠. 아마 먼 훗날 세월이 좀 지나면 407호 대법정이 뭐 역사적 유물 혹은 뭐 대통령 유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한 번쯤 들려봐서 정말 새로운 각오를 다진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참 엉뚱한 생각도 해보는데요. 김영삼 대통령 이제 아들 현철 씨라든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이상득 씨 같은 경우 이제 417호 법정에서 전부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? 예, 그리고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라든지 재벌 총수 전부 1, 2심도 바로 저 장소에 있었습니다. 정말 역사적인 예. 그런 현장이 된 거죠. 자, 근데 오늘 인정신문이라 그러나요? 그 직업 물어보고 맨 처음에 인적상 직업 같은 거 물어보죠. 그죠? 네, 예, 예. 그죠? 근데 거기 직업에서 무직이라고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으로 대표할 것인가 아니면 무직이라고 대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. 굉장히 관심이 많죠. 그런데 일반적인 사건에서는요, 굉장히 피고인들이 무직이라는 이야기를 싫어해요.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영장 청구할 때도 뭐 직업이 없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. 그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의뢰인들이 뭐 처음에 법정 들어갈 때 무직이라고 얘기해야 돼요? 아니면 전에 뭘 해왔다고 얘기를 합니까? 아니면 지금 현재 지연해서라도 직업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 합니까? 그런데 사실 재판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무직이다 보면 사실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전에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뭐 무직이라 해도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.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 공소장에는 뭐 전직 대통령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직입니다 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재판에 있어서 좀 당당하게 하겠다는 그런 면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. 그런 의미도 있다. 네, 그런 의미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. 그리고 뭐 오늘 보면 법정에 어떤 나올 때요, 어떤 올림머리도 그렇고 옷 자체도 지금 감색을 계속 입잖아요. 지난 3월 31일 날 구속될 때도 그냥 감색 이 코트를 입었었는데 오늘도 감색 자켓을 입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것은 본인 자체가 약간 의미를 두고 있지 않나 이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